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정적인 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 이제 검토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을 사실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오는데, 어제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강풍이 동반한 비가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오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광주를 간다면 이 정도 강풍은 뚫고 가야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늘 날씨가 오히려 되게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는 길이 전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또 우리 열정적인 리더 사장님 계신 또 팀에 또 비즈니스를 또 검토하러 보시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공간에 처음 초대됐을 때 선경을 끼고 선입견과 편견이 완전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강의보다 이 사업 설명이라는 이 기회를 전달하는 강의가 저는 사실 매번 제일 설레고 제일 떨려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제가 본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또 시간이 될까라는 설렘을 가져봅니다. 이 제목이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 한마디가요. 좋았던 게 아니라 정말 불편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저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킨을 만났는데 뉴스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난 저 말이 너무 싫어. 라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검토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제가 지금 8년 차 하고 있는데 아까 너무 감사하게 20대 때 만났다라고 해주셨지만 네, 20대 때 만난 게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전 뉴스킨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30에 다시 한번 뉴스킨을 만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면서 지금 이제 8년 차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을 딱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말만큼 정말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도구라는 선택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 뉴스킨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했던 그 부분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20대의 삶을 살았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연기를 전공했고요. 서울예술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해서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왜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냐면 막 배우의 화려한 삶?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대에 있으면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양한나의 그대로인 삶이 싫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데 나의 능력치가 그 정도는 되지 않으니 배우라는 걸 하면 정말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대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연극 배우가 되기로 꿈을 꾸고 서울예술대학을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예체능 쪽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학교인데 제가 이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당당하게 꼴찌로 학교를 입학해요. 혹시 꼴찌로 대학교 들어가신 분 이거 흔하진 않으시죠? 근데 꼴찌도 어떠한 꼴찌냐면 대학 들어갈 때 예비 번호라는 거 아세요? 하고 혹시 취소가 나면 그 기회를 주는 게 예비 번호잖아요. 제 예비 번호 4번이었고 4번을 받았을 때 저희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나의 내년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예대는 그 예비가 빠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 해에 예비 번호 4번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꼴찌에서 좋았을까요? 완전 좋았을까요? 완전 좋았죠. 뭐 꼴찌가 뭐 됐습니까?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뭔가 뛰어나서 그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노력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거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할 때는 상위 1%로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 졸업을 하거든요. 이 또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뭐 잘했으면 꼴찌로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냥 뭔가 시키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20대였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졸업하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학로 무대에 서지 않아요. 극단에 오디션을 본 적은 있는데 제 꿈에 측정됐던 그 당시 열정페이가 한 달에 무려 30만 원이었어요. 예, 이런 반응이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꿈인데 이게 돈과 딱 맞바뀌는 순간 나 이 일을 증오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선택이 뭐냐면 직장을 들어가요. 그럼 나는 뭘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흔히들 하는 선택이죠. 회사를 들어갑니다. 이때도요, 저 또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보고 느끼시면 되게 좀 열정이 느껴지시죠? 네, 제가 그냥 뭐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이때를 보낸 거예요. 이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제 터닝 포인트가 되냐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입사를 했던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기는 6시 땡 하면 퇴근을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야근이에요. 무조건 주말에 출근해요. 제가 진짜 회사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연봉이 누가 높았냐면 저보다 따박따박 6시에 퇴근하는 이분의 연봉이 높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인사과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연봉 측정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3년제 학위가 있어서 후봉이라는 게 다르대요. 저는 3년제 전문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랐대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릴 수 있지? 쪼개고 쪼개면 월급이고 시급인 거죠. 제 몸값에 시급을 높이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면 연봉이 올라간다길래 제가 그때 못하는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키워드가 열심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 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입식 교육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토요일 제가 거의 만점을 받아요. 놀랍죠? 놀랍죠? 월급이 10만 원 올라갔어요. 그게 더 놀라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한계의 벽에 딱 부딪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진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흐릿하지만 보이는 이거 보이세요? 이 인행사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AP24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뉴스킨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어머, 나도 몰랐는데 저때 제가 뉴스킨 치약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사장님들. 누군가 뉴스킨 계속 재구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때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요.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 전 뉴스킨을 만났고요. 저는 192 양한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192만 원의 양한나. 토익 공부 만점 받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제가 받던 월급은 세금 떼면 딱 192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만큼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딱 이만큼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딱 30에 저에게 뉴스킨이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전 뉴스킨을 검토할 때 어떤 게 제가 딱 와닿았었냐면 와, 이 도구라면 어쩌면 양한나의 삶의 폭이,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검토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사장님의 최종 선택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 뒤에 제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망설임 없이 저희 남편을 만난 거예요. 라고 말은 해야 되지만 그것 또한 사실 뉴스킨 덕분에 만난 거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이요 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요. 뉴스킨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고요. 뉴스킨을 알아보기로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딱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뉴스킨을 알아보지 않는 선택. 한 80%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똑똑하신 20%의 사장님들. 지금 이 공간에 누군가 여기서 끌려오셨던 어쨌든 앉아 계신 사장님들은요. 알아보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전 상위 20% 가는 선택이라고 선택해요. 그래서 이 선택은 결국 저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뉴스킨을 검토하면서 제 마음을 팠던 한 장의 챕터가 바로 이 숫자가 가득한 나이표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100세까지 딱 요즘 이게 약간 깨졌는데 100세까지 제가 적었는데 보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보험이 요즘에 120세 보장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120세까지 적으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100세까지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숫자는요. PP 조금 움직였네요. 죄송해요. 여기 30에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이때가 제가 뉴스킨을 만난 저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나이예요. 24살. 그런데 이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뉴스킨의 기회가 2번 왔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했을 때 그 24살에 저한테 뉴스킨이 사실 왔었어요. 기회가. 근데 제가 했던 선택은 알아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피부사 원장님이셨거든요.
잠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고 재밌게도 그 원장님 피부샵을 오래 운영하시고 유명하셨던 이 원장님의 두 딸은요, 화동성 여드름 피부예요. 어떡해요, 그쵸? 네. 근데 뭘 해도 그 여드름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웬만큼 좋다는 모든 제품들은 다 써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거 아세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비계랑 같이 일어나는 기분. 그쵸, 선생님, 이틀만. 그래서 저희가 엄마께서 미안하지만 딸아 피부샵 근처는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딸의 피부가 그런데 누가 원장님께 맡깁니까 피부를? 그랬던 피부입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면 저희를 고치게 되게 많은 걸 해보셨겠죠? 근데 어느 날 해보고 안 돼서 오늘 갑자기 빨래피부처럼 생긴 거 하나를 딱 가지고 와요. 그러더니 흥분의 상태로 이 비누면 우리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빨래비누처럼 허접하게 생긴 비누 한 장이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뉴스킨의 바디바라는 약산성 비누였어요. 그런데 제 나이 24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5년 전에 제가 그 비누를 봤을 때, 왜 엄마, 이게 저의 피부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라고 신나고 쓴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뉴스킨이란 단어를 제가 어디 검색을 했냐면,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뉴스킨 다단계. 이런 단어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엄마가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상한 거에 빠져서 이상한 거 가져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고집이 센 게 저희 언니예요. 저희 언니 피부가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품을 쓰기 시작했지만 언니는 죽어도 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딸아, 네가 쓰는 그 비누는 지금까지 썼던 제품들은 빨래비누랑 같은 성분이다. 알칼리다. 그래서 너는 이걸 써야 된다 한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빨래비누로 세수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얼만큼 독한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로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더 독해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전달했고 결국 언니가 그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저희 그 두 자매의 피부는 정말로 날이 가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네, 피부가 좋아지니까 뭐가 전달됐을까요? 사업의 기회가 전달됐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간 곳이 두바이였어요. 두바이로 회사를 아예 이직해버립니다. 뉴스킨 너무 싫어서. 이게 제가 거의 공개하지 않은 저의 스토리예요. 예. 그래서 들어왔는데, 뉴스킨을 도망가고 들어왔는데, 제 나이 30에 집에 왔더니 세상 웬걸, 이번 언니가 뉴스킨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나이 30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뭐였냐면요. 24살부터 30까지 제가 경제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50에 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직장이 IT 회사를 다녔는데 IT 회사는요. 50도 정년을 제가 굉장히 길게 잡은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나이 40만 돼도 IT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데 제가 빨리 잡아서 50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 구간은요. 제가 은퇴 후에 경제활동이란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날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은퇴 후 50년이란 시간을 저는 경제활동 1도 없이 저희 노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개월수로 치면 600개월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8년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던 게 뭐냐면 부부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한 달에 평균, 이건 기사에 나온 겁니다. 아주 평범해요. 막 호화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약 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300만 원, 난 매달 필요하고 600개월입니다. 얼마예요? 18억. 너무 심플하죠? 제가 18억만 있으면 저희 노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18억이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쪼개서 봤더니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구간은 20년인데 20년 동안 내가 모아야 할 돈이 정확히 18억인 거예요. 그럼 노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반으로 딱 쪼개보면 10년에 약 9억, 즉 1년에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저축할 수만 있다면 저희 노후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1억을 벌지도 못하는데 1년에 192만 원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년에 1억을 저축해야 된대요. 불가능하죠. 그럼 나의 노후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제 나이 30에 만났던 뉴스킨, 그리고 제가 사실은 38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37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달 후면 제 나이가 다시 37으로 된다 그래서 제가 이 PPT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 나이 40이 되기까지 정말 또 총력을 다해서 너무 신나게 뉴스킨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저의 나머지의 미래는요.
내가 진짜 꿈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뉴스키는 주겠다라는 게 제가 검토해서 모든 게 검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잘 뒤에 배경이 보이는데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뉴스킨의 책은 아니고요. 나 돈 좋아해. 아니면 나 성공하고 싶어. 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1순위로 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이요. 그냥 딱 서점에 가잖아요. 그럼 스테디셀러로 무조건 맨 앞줄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여기서 부자 아빠는 내가 성공한 사업가의 아빠, 나의 친구의 아빠를 부자 아빠라고 칭하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빠를 가난한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데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저 뭐 갖고 싶어요. 뭔가를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가난한 아빠는 난 그런 거 살 돈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책을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되게 많이 듣던 얘기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삼겹살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으면 저희 엄마가 그게 지쳐서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나야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빠 월급 타면 먹는 게 치킨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살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런데도 늘 들었던 게 어떤 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니,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부자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걸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저에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그런데 부자 아빠는요. 돈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래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한다? 그런 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 책을 다 읽으시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사람들의 시간을 한 방에 세이브해 드릴게요. 이 책의 요점은요. 이 한 장으로 해결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현금의 흐름을 이 4가지 4분면에 다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4사분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이 이 4가지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이 4가지의 범위를 벗어난 직업군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직장인이 분명히 있거나 자영업이거나 전문가 아니면 사업가거나 투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투자가 분면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요즘에 20대, 30대도 뭐 주식이라던가 코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투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핸드폰 보면서 가슴 졸이는 그런 투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산에 의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팡팡팡팡 들어오는 자산의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 투자가 분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제외하고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이 3가지 영역 사업가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 3가지 분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노동 수입이라고 불러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구간이래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경제 전문용어로 노동 수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의 노동이 들어갔을 때, 나의 시간이 들어갔을 때 그게 돈이 되는 분면. 그런데 이쪽 분면은요, 권리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자산이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소유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권리소득입니다. 즉, 시간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과 시스템이 돈이 되는 일인 거죠. 이 2가지 분면으로 제가 딱 나눠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놀랍게도 전 세계 인구의 95%는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5%만이 이쪽 분면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돈의 흐름이 너무 재밌는 게 전 세계 현금의 5%의 흐름만이 여기서 풀리고 있고요. 나머지 95%는 여기서 풀려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분면을 이동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직업군은 전부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영업자랑 사업자의 사장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장님, 사업가도 사장님.
근데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내가 자영업자인가 아니면 난 사업가의 사장님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를 내가 자리를 비워도 6개월, 1년, 2년 자리를 비워도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 잘 돌아간다 사업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우는 순간 매출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진다 자영업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여기에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필드에서 있는 순간 정말 돈을 잘 벌었어요. 저희 남편이 필드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은 제로입니다.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면서 저랑 뉴스킨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저희는 매해 다녔는데 그때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다크서클이 깊어지는 거예요. 전 너무 신나는데. 제가 한 3, 4년 차 됐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여행 갈 때마다 끼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고백하는 게 한나 씨는 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 구간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영업 분면이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업가의 분면으로 넘어왔을 때 나는 권리소득이라는 걸 인해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쪽 분면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의 직급이 올라가고 대기업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번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아버지가 성공을 거듭할수록 우리 가족이 한데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든대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자영업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멋지세요. 돈 잘 버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너무 바쁘셔서. 네. 저희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저는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너무 공감돼요. 그런데 이쪽에 분명히 있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자유시간이 늘어난대요. 성공이라면 내가 어떤 분면을 선택할지 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쪽은 시간이 돈인 분면이에요. 즉, 내가 개입이 돼야지 돈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라면 물론 나의 능력치를 올려서 나의 시간 낭비를 올릴 수는 있어요. 직장을 선택을 해도 내가 쪼개서 시급이라고 했는데 연봉을 올리는 직장 선택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죠. 하지만 그만큼 나의 시간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하던 일을 지금 멈췄어. 내가 멈췄을 때 소득이 1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나는 몇 개월 동안 괜찮은가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직장을 딱 멈추는 순간 회사에서 땡큐 카드 한 장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네, 이 분면이죠. 그런데 이쪽 분면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과 자산이 돈이 되는 분면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하느냐는 거죠. 너무 평범한 제가 도대체 이 분면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3가지로 안내해 줍니다. 첫 번째, 만든다. 사장님들 너무 심플해요. 그런 회사를요, 만들면 돼요. 삼성을 만들면 돼요. 네, 우리가 다 그 정도 능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만듭니까? 이건 패스. 두 번째는 또 심플해요. 사면 돼요. 프랜차이즈 사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백다방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네, 법원 코리아를 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은 저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쪽 분면에는 권리소득을 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검증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회사에 탑승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흔히들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분들은요, 대표적인 권리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농구선수로 유명하세요? 건물주로 유명하세요? 건물주 유명하세요. 놀랍죠? 건물주. 지금 방송활동은 취미로 하고 계시거든요. 강남에 가면 여기 서장훈 거리가 있어요. 건물이요. 예. 지금 이게 그때 시절 4,500만 원이고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매달 그냥 벌어갑니다. 해리포터 혹시 보시거나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보고 기절을 한 게 지금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이 인쇄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수십억이래요. 뭐 어떻게 이건 환산이 안 되는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요. 권리소득이. 왜냐면 책을 써내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엄청나게 인고의 시간이 들어갔지만 이 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모든 컨텐츠가 팔려 나갈 때마다 이분에게는 그 권리소득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죠.
백종원. 백종원은요, 대한민국의 몇천 개의 프랜차이즈가 더본코리아 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가 일으키는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로얄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백종원은 일하지 않아도 가족들과 여행 다니면서도 따박따박 지금 권리소득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시스템과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나는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럼 뉴스킨 이게 된다는 건가? 뉴스킨이 이걸 만들어낸다라면 할 만한 가치가 너무 있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형태의 소득을 벌고 있는가라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껏 상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할 건데,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결혼을 할 건데 A랑 B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둘 다 잘생겼고 혹은 둘 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하나 딱 다르냐면 A는 500만 원을 벌고요. B는 300만 원을 벌어요. 누가 결혼하시겠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500이죠. 똑같은 조건인데 누가 300만 원 선택하겠어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바뀌었어요. 500만 원을 버시는 분은요, 직장인이어서 따박따박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있고요. 이 B에 계시는 분은요,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서 따박따박 300만 원이 일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누가 결혼하시겠어요? 바로 바꿔버리시죠. 저는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면 돈의 크기를 생각했어요. 돈의 크기가 큰 게 부자인 거야. 그런데 제가 검토했던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을 보니 어떤 형태의 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형질의 돈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제 친구에게 아니면 제 동생에게 언니 120만 원 벌어 라고 하면 표현하진 않지만 언니 뭐 하길래 지금 저 나이 될 때까지 120만 원을 벌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뒤이어서 나 이번에 그 4억 5천 주고 오피스텔 하나 샀잖아. 거기서 따박따박 120만 원씩 나와라고 하면 대박이다 진짜. 저 언니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네? 라고 얘기합니다. 120만 원 똑같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형질의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검토한 뉴스킨은요, 후자의 월세와 같은 소득의 돈이었기 때문에 나 정말 제대로 이 비즈니스를 검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뉴스킨을 검토하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굳이 왜 그거 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자산, 어마어마한 부자,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한다면 다 없어. 내가 이뤄낸 게 다 사라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열심히 대학을 가서요. 좋은 직장에 갈 겁니다. 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그분들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평범한 내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대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청중들이 많이 야유를 보냈거든요. 어떻게 당신과 같은 공인이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당신들이 거기에 앉아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놀랍죠, 사장님들? 네, 너무 유명한 투자가시죠. 내가 했던 최고의 투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했던 투자고요. 다 알고 있는 또 대통령이시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계 경제회생의 주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1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부자이시죠? 똑같습니다. 난 다시 시작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그것도 아시아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2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더구나 겹쳐서 살고 있잖아요, 사장님들. 이게 얼마나 좋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장님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자들은 이 비즈니스를 추천을 하는데 그럼 나는 뭘 검토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한 세 가지를 검토하자. 회사, 제품, 보상. 이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보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한 검토를요, 한 장의 챕터와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뉴스킨이 받은 상 혹은 어디에 등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토된 회사를 제가 이 짧은 영상으로 다 지금 검토를 해드렸으니까 믿고 회사는 네 검토가 끝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를 쭉 검토하면서 사실 저는 좀 약간 덜렁대는데 또 할 땐 해야 돼서 꼼꼼하게 검토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정말 뉴스킨이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됐어? 정말 포브스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 다 검토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는 너무 좋네. 두 번째 중요한 건 아이템이었어요.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재구매가 될 만한 그런 정말 뛰어난 아이템인가 이게 사실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뉴스킨은 크게 뷰티와 헬스 쪽으로 아이템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있냐면 뉴스킨의 아이템이 그냥 우리께 좋아, 너희께 좋아 이 수준의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가 논하는 내께 좋아, 니께 좋아의 아이템이 아니라요. 이미 전 세계에서 글로벌로 예를 들면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저희가 요즘 뷰티 디바이스 너무 많죠. 광고만 봐도 뷰티 디바이스 쏟아지고 있고요. 올리브영에 가면요. 모든 관련된 뷰티 디바이스를 다 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뷰티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현재 5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를 독보적으로 뉴스킨이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뉴스킨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은 회사가 독보적인 글로벌 매출 1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품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들 혹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아이언맨 같은 디바이스 하나 있어요. 제 이름 말 안 할게요. 그거를 인스타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나오는 그 검색량과 루미스파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하시잖아요. 나오는 검색량의 차이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아이는 광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정말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집에서 케어하면서 이걸 마케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제품이 정말 뛰어나야 되죠. 혹시 뉴스킨 제품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제품 체험을 전 정말 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치약. 네. 제가 더 놀란 건 저희 남편을 갑자기 옆으로 새는데 제가 저희 남편을 인스타로 만났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인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인스타 CEO에게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께 메일을 보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감사한데 저희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중학생 때부터 썼던 비누가 바디바래요. 10몇 년 동안.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정말 뉴스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뉴스킨 나눌 수 있는 부류는. 첫 번째, 뉴스킨 그냥 쓰는 사람. 두 번째, 뉴스킨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럼 이왕이라면 나는 뉴스킨 쓰면서 돈을 버는 걸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20년 가까이 뉴스킨이니까 제품의 매니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왜? 뉴스킨 제품력 때문에 그래요. 제품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연결했기 때문에 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정말 20년 동안 지속해서 들어온 소득이라면 저희 어머니 쪽에서 누군가는 20년 동안 그 소득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셨던 거겠죠. 자, 그리고 저희는 헬스 쪽 건강식품 라인들도 너무너무 위대하죠. 이 중에서 제가 진짜 하나 좀 공유드리고 싶은 건 이미 사실 너무나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뉴스킨 코리아 전체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뉴스킨 코리아를 넘어서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렸던 게 이 다이어트 시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개수가 제가 이 개수를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란 게 전 세계 다이어트 시장의 개수가 2만 가지래요. 다 제품이. 아니 얼마나 이 시장이 크면 2만 가지의 다이어트가 쏟아져 나올까요? 엄청난 큰 시장이죠. 대한민국 또한 저는 그래요. 전 세계 중에서 다이어트에 가장 니즈가 강한 나라가 어딜까 하면 전 정말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영국에도 있어봤고 호주도 있어봤는데 호주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 얼마 튀지도 않았는데 막 나 너무 살쪘어 이런대요. 예. 호주가 여자들이 살기 되게 좋은 나라여서 비만율도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극소 조금만 쪄도 우리는 이제 이게 안 달라는 다이어트 굉장히 니즈가 강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거를 시도해 볼까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1등을 했죠. 매출 1등을 했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 광고하지 않은 회사가 광고하는 회사 팀에서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내가 광고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할 수 없는 1등을 얼마나 제품력이 뛰어나면 이게 이렇게 전달 팔려 나갔을까요? 근데 그런 뉴스킨에서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제 가슴을 떨리게 하는 뉴스 발표한 장표가 한 장 있어요. 저희가 TR90라고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가 2013년도에 대한민국이 런칭하면서 이때 이 기회에 입문해서 뉴스킨을 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고 정말 많은 분들을 백만장자로 배출해내고 뉴스킨에서 정말 많은 리더들이 이때 쏟아져 왔거든요. 완전 효자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 보이시죠? 10년을 기다린 역대급 비즈니스 기회가 현재 2023년도에 딱 지금 상륙했거든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때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와, 나도 TR90 런칭했던 그 해에 비즈니스 했으면 나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 늘 해요. 그냥 그렇게 위안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제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오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TRM이라는 게 지난달에 런칭했죠. 우리 광주팀이 대한민국 지금 1등을 했죠.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진짜. 정말 엄청납니다. 이 TRM이라는 게 런칭을 했고, 이번에 제가 그 본사가 주최하는 리더사님들이 함께하는 만찬에서 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판매가 더 기대되는 아마 그 유일한 제품군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앞으로 곧 있으면 본판매가 터질 때 TRM이는 한 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빠르게 피드백들을 받고 계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 또 어떤 확장이 될까? 지금 만약에 TRM의 기회나 이제 비즈니스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뉴스킨을 만난 것도 인생을 바꾸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내가 딱 스타트한 이 기회가 이 시점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1년 동안 정말 뉴스킨에 이왕 선택을 하신 거 집중 몰입 미치신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몹쓸 몸뚱이를 제가 갖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까 또 티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잠시 잠 좀 깨시라고 몹쓸 몸뚱이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를 공유했더니 남편한테 DM이 30몇 개가 쏟아졌어요. 뭐라고 쏟아졌냐? 임신 축하한다고. 민우야, 널 닮은 아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잘생길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봤어? 이것만 본 거야, 이것만. 진짜 사인님. 소영이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지? 제가 진짜 내장 지방이 거의 반이 날라갔어요. 내장 지방, 실제. 정말 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제품, 제가 봤을 때 이 다이어트 식단의 업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전국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요즘에 어디 가면은 저 모르는 분도 사장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배가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해서 너무 감사했던 네, 이런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아이템 자체가 일을 하는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건 이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보상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인생 걸고 합니다. 처음에 연결만으로도 돈이 된다라고 해서 투잡으로 시작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기가 막히다. 그게 꼭 온라인 SNS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모델이 돼서 내가 연결만 해도 나에게 소득을 준다? 와, 이거 투잡으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겠다.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년이면 연봉 1,200만 원이 올라가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뉴스킨 너무 위대하다. 이래서 저는 뉴스킨 투잡을 했고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된대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내가 백종원처럼 누군가에게 기회를 전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대요. 전 그래서 뉴스킨으로 전업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진짜 바꿨던 건 이 두 가지가 레버리지가 되는 소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플랫폼 하면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을 우리가 많이 예시를 들거든요. 배달의 민족 다 너무 사랑하시죠? 네,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더 귀한 분이에요. 제가
예, 고마움도 아니고 저는 귀한 분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진짜 많이 이용해요. 매일매일 제가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갖고 있는 식당 하나도 없죠. 하지만 내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들을요, 저라는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면서 배달의 민족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대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연결만으로 소득이 됩니다. 뉴스킨 똑같습니다. 나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게 SNS에도 되고 아니면 내가 걸어다니는 플랫폼이 돼도 됩니다.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고 뷰티에 관심이 있고 홈케어에 관심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인스타의 검색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건 그만큼 니즈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 아이템으로는 업계 1위인 뉴스킨과 저는 연결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바로 이 재구매라는 거예요. 이 아이템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되면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양치하고 샴푸하고 누군가 루미스파 쓸 때마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소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백다방으로 한번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백다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와 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 덕분에 돈을 버는 대리점, 백다방이 있죠. 그리고 이런 백다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본사. 죄송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애플워치를 선물 받아가지고 꼈는데 이거 진동하는 걸 모르고 제가 올라와 버렸나 봐요. 전화가 왔네요. 네, 오늘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냥 평범한 제가 갈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제가 백다방 하나 오픈해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제가 본사가 돼서 백다방을 프랜차이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뉴스킨은요, 바로 이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똑같아요. 루미스파를 예시로 들게요. 루미스파를 쓰는 소비자와 그 루미스파를 쓰는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무점포 대리점이 있고요. 이 무점포 대리점을 많이 분양한 본사,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나 그냥 제품 쓸게요. 제품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왕이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져서 연결할 때마다 돈을 만들어 볼래요? 무조건 대리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나 권리 소득을 정말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면 나 또한 본사가 되면 되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안내를 드리자면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우리 백종원 대표님과 많이 또 비교를 하거든요. 이분도 프랜차이즈 오너시고 저도 프랜차이즈 오너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분양해서 돈을 버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분은 점포를 프랜차이즈 하고 있고요. 전 점포가 없는 무점포를 프랜차이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돈을 버는 방식은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 레시피, 이 모든 시스템을요. 커피숍을 오픈하고 싶은 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나눠주고 내가 그 노하우와 시스템 다 나눠줬으니까 거기서 일으키는 매출의 3%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여기 광주에다 백다방을 차렸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친구가 야 나도 백다방 먹고 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제 노하우를 다 줬어요. 그러면 저는 본사가 돼서 로얄티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백종원 본사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 주도형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그 권한이 없죠. 하지만 뉴스킨은 재밌게도 제가 본사가 되어서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전달받은 제 친구가 원한다면 이렇게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본사 보상 중에서 저는 가장 가슴 떨렸던 게 이거예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로부터 이 1차에 대해서 무려 5%의 로얄티를 받아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건강한 대리점 하나당 들어오는 이 로얄티 5%를 약 한 20만 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분양할 때마다 매달 로얄티를 20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대박이다. 내가 5명을 오픈을 하든 10명을 분양하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10개 곱하기 20만, 200만 원을 받는 거다. 와, 나 그러면 진짜 건강한 대리점을 많이 분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의 레버리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럼 이분들 또한 대리점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본사가 되어서 누군가 기회를 전할까요? 당연히 로열티를 받고 싶으시겠죠? 그럼 이분들이 만드는 이 2차까지도 동일하게 5%를 저에게 준대요. 이게 너무 가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1차가 아니라 2차도 준다고요? 합법적으로 2차를 줘요? 되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준대요. 그러면 2차도 저의 영향력이 들어갔다라고 본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1차도 5%, 2차도 5%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게 3차, 4차, 5차, 6차까지요. 저는 이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떨려요. 우와, 본사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가 1차부터 6차까지 동일하게 5%입니다. 이런 보상이 전 세계에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차수가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6차까지 가도 5% 주는 곳이 없어요. 옆으로는 정말 몇 명을 내가 찾던 상관없이 6대까지 5%를 준다? 그럼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6대 안에 100개의 대리점을, 무덤파 대리점 분양을 한다면 나는 100개의 온라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본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 로열티를 받는 거죠. 내가 만약에 1차에 4명을 전달을 한 거죠. 그 4명이 똑같이 4명에게 전달하면요. 2차만 가도 16명이 됩니다. 그럼 1차와 2차를 합치면요. 벌써 20명이 되죠. 이렇게 레버리지가 나는 소득으로 6차까지 준다라면 제가 이 보상이 이해가 됐을 때 어쩌면 진짜 이 도구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떨렸던 건 이 종이 한 장이에요. 이게 바로 상속 신청서거든요. 지금은 뉴스킨 어플에 들어가면 이 상속 신청서를 보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떨렸냐면 뉴스킨을 스타트하기 전에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난 되게 열심히 사는데 왜 주변에서는 나를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의식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나이 30이 되고 뉴스킨을 딱 스타트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이 이 대한민국에 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명의로 된 집.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집을 경험했어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이 그냥 가슴이 떨렸냐면 뭔가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Y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의식주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의식주가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걸 내 대에 끊고 내가 내 아이에게도 이걸 물려줄 수 있는 이 상속이 된다라는 게 전 어떤 게 이해가 됐냐면 정말 사업이구나라는 게 됐습니다. 처음에 뉴스킨을 검토했을 때 이거 그러면은 뭐 물건 팔아야 되는 영업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업과 사업의 정확한 차이점을 제가 이해를 했던 건 그냥 쉬운 예로 영업하면 이 직업이 좋고 나쁨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 제 주변에는 보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보험도 영업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또 직업군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보험을 해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저 보험에서도 열심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보험을 했어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보험을 패는 열심히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아이가 생겨서 혹은 제가 이민을 가게 돼서 아니면 이사를 가야 돼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구축했던 모든 네트들에 있던 소비자들이 제가 그만두고 사표를 내는 순간 제 거일까요? 회사 거일까요? 무조건 회사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연락 받으시죠. 완벽하게 영업입니다. 그런데 뉴스킨은요. 상속 신청서 이 의미가 뭐냐면요. 사장님들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각자 갖고 있는 KR 번호 땡땡땡땡이라는 번호로부터 시작된 모든 소비자와 모든 팀과 모든 사업자의 그 자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걸 계약하고 저희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가 죽어서 나의 아이까지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속이 되는 일이라는 게 전 정말 가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넘버원 아이템이다. 그 정말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아이템으로 이 안에는 지금 여기 있는 팀들처럼 정말 탄탄한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냥 여기 와서 이걸 배워서 정말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산이라는 걸 진짜 만들 수 있다라면.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계속 재구매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도달이 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잠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온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들, 성공을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들어온 돈의 힘은 굉장히 세대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되지 않아도 들어온 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연금과 같은 소득을 만약에 뉴스킨을 만들 수 있다라면 정말 멋진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권리 수입으로 100만 원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 1000만 원을 안내를 드리려다가 너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100만 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권리 수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권리 수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인 거예요. 첫 번째, 은행 자산 이자 소득으로 만들려면요. 제가 100만 원씩 매달 저금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약 10억이란 돈이 은행에 딱 들어가 있으면 100만 원이란 이자 소득이 매달 나에게 나와요. 권리 소득으로. 그런데 이 10억이란 돈이 없잖아요, 저는. 이 10억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100만 원씩 192만 원 벌 때 100만 원씩 진짜 실질 4년 동안 제가 저금을 했었거든요. 이 저금을 내가 몇 년을 하면 10억을 벌까 봤더니 80년. 80년이면 제 나이가 한 120살. 그쯤 되면 이제 100만 원을 권리수로 벌 수 있어요. 오, 괜찮네?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120살. 두 번째, 그거보다 시간 좀 줄여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는 오피스텔 한 3억짜리를 잘 사서, 제가 이제 이 월세를 받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3억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3억을 또 100만 원씩 열심히 저금해 봤어요. 그럼 얼마 걸리냐? 24년 걸립니다. 제 나이 60살이 넘어서 이제 이 돈을 제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또 빠른 방법은 없을까? 네, 있습니다. 뉴스킨으로 로열티 소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의 매니아, 루미스파가 됐던, TRM가 됐던, TR라인티가 됐던 뉴스킨 엄청난 넘버원 아이템을 가지고 뉴스킨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 시어머니처럼 저처럼 몇 년이 지나도 쓰는 이 매니아를 내가 20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100만 원이라는 권리소득이 생깁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를 내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뉴스킨의 가치를 어떻게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저에게는 뉴스킨의 가치입니다. 사실 그거 있죠. 내가 진짜 좋은 거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을 너무너무 좋은 보물 같은 걸 알게 됐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족 아닌가요? 그쵸? 와, 이게 진짜 로또 같은 일이야. 이건 무조건 내 가족에게 먼저 전달하겠죠. 저는 이 비즈니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치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뉴스킨이 돈은 벌 수 있으나 정말 나쁜 일이었더라면, 돈은 벌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었더라면 아마 만약 제가 제 자식이 있다라면요, 나는 할지언정, 내가 부모님,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는 할지언정 내 자식에게 건넬 수 없죠. 내 부모님에게 추천할 수 없죠. 근데 이 일을 제대로 검토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1번은 가족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 팀이 SNS를 통해서 되게 대부분을 우리가 저 연을 맺었거든요. 오늘 여기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와 계신데 SNS를 다 만난 분들이에요. 전원이, 제 남편까지. 네, 그런데 하지만 SNS를 만났지만 그분들의 가족들과 저희는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있는 리더들 중에서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전업으로 모두가 또 뛰어들어서 함께 하고 있고요. 남매가 함께 합니다. 남매가 함께 하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누나와 함께 하는 거 쉽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자매가 비즈니스를 또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비즈니스 합니다. 네. 언니 아니고 부모님이시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례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사진조차 찍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티알라인티를 통해서 완벽하게 너무 젊어지셔서 그냥 걸어다니는 모델이 되셔서 보령 지역에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네, 또 사업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와도 함께 지금 전업으로 비즈니스 하고 계시고, 이거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시댁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이거 진짜 좋아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댁 가족과 다 모두 리더고 다 함께 트립을 다니는 그런 또 리더 사장님들이십니다, 저희 팀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뉴스킨 코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다단계 가족이시거든요. 네. 여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 모두가 다 함께 뉴스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에서 총 3분이 백만장자입니다.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선택해서 내가 도구를 검토하고 알아봤더니 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전달하셨고요. 그 결혼한 며느리들까지 모든 분들이 다 전원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 가족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라면, 이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뉴스킨을 해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저에게 가장 큰 Y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이아라는 직급에 도달을 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게 직감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적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이. 아빠랑 따로 이제 있는데, 아빠는 천안에 계시고 전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러고 보니까 결혼하고 신혼집에 아빠를 모신 적이 없어서 출근해야 되는 남편에게 금요일이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아빠 오늘 모시고 와도 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이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고 그날 출근하지 않고 제가 그냥 천안으로 출발하면서 아빠한테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주말 동안 있다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무슨 일인가? 그냥 아빠 한 번도 집에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막 갈바닉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방에서 한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근데 갔더니 아빠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리셔서 땀을 엄청 많이 흘리시면서 빨리 그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아빠 무슨 일이야? 왜냐면 차로 이동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근처에 그 삼성병원이 있어서 근데 아빠가 안 된다고 119를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119가 왔는데 되게 위험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이 막 엄청 떨어지고 혈압이 엄청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었고 근데 아빠가 혼자였더라면 혼자기도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차로 이동해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근데 결국에는 아빠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새벽에 다시 사설로 응급차를 제가 구해서 다시 그 차를 타고 천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그 구급차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진짜 감사했던 게 뉴스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구급차 안에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지금 이거 다 병원비 얼마지? 이 검사한 거 지금 방금 몇백만 원 나왔고 지금 응급차 이동하는 거 이거 다 어떡하지? 카드 몇 개월로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 차 안에서 오직 생각했던 건 아빠가 무사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준 게 제가 선택했던 뉴스킨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응급 수술에 들어가셔서 다행히 일반실로 이제 이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장이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망가셔서 딱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석을 이제 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데 그 딱 일반실로 이동됐는데 저희 아빠가 진짜 호랑이 같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위도 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 50분이 아닌데? 근데 이제 미안하셨던 거죠. 이제 앞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할 삶에 자식에게 이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아빠가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 괜찮아. 나 뉴스킨 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빠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소리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래 뉴스킨 하면서 통장으로 리크루팅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서가 아니라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선택해서 일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저의 소득을 제가 딱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뉴스킨 선택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요, 우리 일주일에 3번을 전화하셔서 양 사장 그룹 운영은 잘하고 있나? 이거를 스포츠님이세요, 정말.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확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라면 나의 선택은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다행히 너무너무 건강하게, 제가 또 이번에 일요일도 아빠를 또 뵈러 가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제가 선택했던 뉴스킨이 줬던 저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혹시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히 저의 부족한 강의 하나로 뉴스킨 선택할 생각 판단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0번 정도는 정말 알아보셔서 진짜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저에겐 됐거든요. 사장님들에게도 꼭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